친구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나를 미쳐버리게 하고 돌아버리게 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봤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 좋은 방법을 떠올렸어. 무슨 방법일까? 반갑습니다. 방보르기니까 간다. 방보르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랑 만났는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영아, 나 요즘에 우리 땡땡이가 말 안 들어서 정말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는 지금 11살, 그리고 9살 아들을 키우는 아들 둘맘이에요. 그런데 10대가 되면서 아들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내 친구 돌아버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세영아, 나 진짜 진심으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세영아, 우리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나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말을 안 들어?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을 안 듣는데요.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아이가 꼭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어도 말을 안 듣고요. 동생과의 사이에서 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행동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것도 말을 안 듣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꼭 해야 되는 본인만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짚어주어도 말을 안 듣는데요. 그냥 모든 걸 다 안 듣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런 솔루션을 주었습니다. 친구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나를 미쳐버리게 하고 돌아버리게 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거든? 그래서 내가 뭔가 좋은 방법을 떠올렸어. 무슨 방법일까? 그리고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야, 땡땡이랑 사이좋게 지내지 마. 무슨 말이에요? 본인의 아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아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고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친하게 지내지 마.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계속 감정 싸움을 하는 거면 나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같은 반 친구라고 해서 모두가 다 사이좋게 지낼 필요는 없지 않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 나랑 결이 맞지 않고 신념이 비슷하지 않고 성격과 기질이 너무 다른 동료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잖아.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버리게 되잖아. 그래서 나는 굳이 사이좋게 지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것처럼 왜 엄마와 아이가 항상 사이 좋아야 하니? 사이가 꼭 좋아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는 반드시 존재하지. 언제까지? 24개월 이전까지. 24개월 이전까지는 엄마랑 아이가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사이가 좋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정말 절대적이죠. 엄마와 아이는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10대를 넘어섰어요. 10대라고 하는 건 10살만 되어도 10대예요. 10살도 10대인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음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엄마와 아이가 꼭 사이 좋아야 하나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시기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저희 아들이 정말 말을 안 듣거든요. 논리적이지 않게 제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고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아들 원래 이런 아들 아닌데 뭔가 많이 당혹스럽고 저 역시도 그 시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커나가고 있구나. 이제 엄마라고 하는 품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조금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뭔가 날갯짓을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들이 꼬박꼬박 해대는 논리적이지 않은 말대꾸는 여전히 저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말대꾸를 하는데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으면서도 본인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척하면서 저에게 대드는 거예요. 엄마, 지금 나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멈추라고 했잖아. 그런데 엄마 생각해봐.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멈추라고 해. 그러면 엄마 멈출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와 나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볼까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저는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고등학교 이상을 다 졸업했어요.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어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유졸 뭐예요? 이제 유치원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은 뭐예요? 지금 초등학교 재학 중인 이 다리 짧고 미성숙한 생각을 하는 이 유졸인 아이와 제가 싸워서 무엇하리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순간 물론 제가 논리정연한 것으로 따지자면 제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부모가 하는 논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아이가 지금 옳고 그름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가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동하지 않나요? 친구나 형제 관계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나요? 아이들 지금 다 알고 있어요. 10살 이후의 아이들은 옳고 그름, 본인만의 역할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실천하지 않나요? 그저 하기 싫어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저희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따지는 거, 그래서 누구의 논리가 더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감정만 가지고 가나요? 우리 엄마는 나와 싸울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나와 싸울 수 있는 포지션에 둔다는 거예요. 나와 싸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나와 동급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하면 체급이 맞아야지 싸움을 합니다. 체급이 맞아야지 싸움을 하죠. 호랑이랑 강아지랑 싸움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작은 강아지와 큰 개가 싸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작은 강아지들이 큰 개에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큰 소리로 멍멍멍멍 짖으면서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저 조그마한 강아지가 왜 저렇게 성질머리가 나빠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래요. 이 작은 강아지는 본인보다 훨씬 더 큰 개를 보고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래요. 오히려 큰 개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큰 개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강아지가 아무리 본인을 향해서 으르렁거려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너랑 싸울 생각이 없어. 나는 너에게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아. 그런데 무엇보다 나는 너같이 작은 강아지랑은 싸울 생각이 없어 하는 골든 리트리버는 그런 생각으로 그 강아지 곁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의 공격성을 보고 무서워서 주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와의 싸움에서 멈출 수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멈출 수 있는 건 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희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말대꾸를 하는데, 지안아, 엄마 이제 그만 대화하고 싶어. 대화 이 정도에서 멈추자 하고 제가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자리를 옮기고 다른 방으로 가는데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방세영 정말 겁나 멋있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멈출 수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보다 훨씬 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 상황에서 저 유치원 졸업한 아이랑 대화로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어른인 거예요. 나는 부모라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보다 더 큰 세상을 경험했고, 더 많은 공부를 했으며, 더 넓은 아량과, 여유와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부모라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말대꾸하는 우리 아이가 건방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 부모 이겨봐야죠. 부모부터 이겨봐야지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기죠. 집안에서 부모도 이겨보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10대가 되어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우리 아이가 그저 기특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요즘에 말을 안 들어서 돌아버리겠어요, 미쳐버리겠어요 하는 부모님,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나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아이가 자라나고 있음을,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날개짓을 하고 있음을 나 인정하자. 그리고 멈춰야 하는 시점에 내가 멈추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멈추는 부모 앞에서 그 부모가 가진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 하지만 우리 아이가 가끔씩은 부모를 이겨보게 하는 그런 경험도 주자.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와의 관계가 조금은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지금 아이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행복한 육아하세요. 감사합니다.